자, 집합. 일단 말이야. 집합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사고방식은 이래. 집합의 주요 성질이라기까지 하긴 좀 뭐하지만 두 가지가 있어. 항상 기억해야 해. 두 가지. 집합의 주요 성질 두 가지. 성질이 두 개만 있다는 건 아니야. 가장 중요한 성질 두 가지. 그게 뭐냐면 첫 번째나 비순서쌍이라는 거야. 비순서쌍. 자, 그러면 순서쌍의 대표적인 예는 누가 있어? 좌표가 있어. 순서쌍의 대표적인 예는 좌표야. 좌표의 세상 속에선 1,2라는 좌표와 2,2라는 좌표는 전혀 다른 세상이야. 그런데 집합에선 말이야. 어차피 1, 2라고 불리는 이 집합과 2, 1이라고 불리는 이 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 상등이라는 거예요. 상등. 우리들은 같다. 그러니까 집합에서는 원소를 표현할 때 그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이렇게 하시면 돼. 순서쌍의 대표적인 예는 좌표. 머릿속으로 1,2와 2,1은 점 찍는 위치가 다르니까 다르다. 맞아? 비순서쌍의 대표적인 예는 뭐? 집합.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집합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중복을 허락하지 않아.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 아, 선생님 뭔 말이야?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게 이 말이야. 집합의 모든 원소는 서로 다른 대상이어야 된다는 거야. 집합의 모든 원소는 서로 다른 대상.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 말이야.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를 1, 1, 2, 2, 2, 3, 3, 3, 3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NA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1이 2개, 2가 3개, 3이 4개 그래서 전체 9개 이러면 안드로메다 간다는 거야. 유유라는 거지. 유유. 우리는 표기 자체를 이딴 식으로 표현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야. 맞아? 왜? 우리 집합의 모든 원소는 모여야 된다고? 서로 다른 대상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중복이 있으면 안 돼. 중복이 있으면 유가 되는 상황이라고.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표기하지 않는다는 거지. 표기를 이쁘게 하려면 중복 없이 1, 2, 3 이런 식으로 표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집합의 원소는 모두 서로 다른 대상,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라고요? 집합의 모든 원소는 다 서로 다른 대상이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나요, 어떤 S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다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가라는 조건을 봤는데 0은 S라는 집합의 원소다. 5는 S라는 집합의 원소다. 그러면 가라는 조건으로 S라는 집합을 내가 구성해보면 원소 나열법으로 나 0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고 했고요. 5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고 했어요. 괜찮습니까? 나머지 다른 원소 하나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지. 맞아? 그러면 왜?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인데 그치? 다른 하나는 뭐지? 뭔지 몰라서 용기 있게 미리수 K라고 놓으세요. 단! 이렇게 K라고 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걸 표시해줘야 된다는 거야. 우리 셋은 서로 다른 대상이어야 되니까 절대로 K는 0이면 안 되고요. 이고 K는 또 모이면 안 된다는 거지. 5이면 안 된다는 거야. 서로 다른 대상이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내 말이 괜찮아요? K는 0과 5가 아닌 어떤 다른 수 하나였을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제 나라는 조건을 해석해 보자는 거죠. 나는 P가 S의 원소이고 Q가 S의 원소라면 우리들의 합 괜찮습니까? 그 두 원소의 합도 반드시 S라는 집합의 원소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P와 Q는 다른 대상이다. 아, 그러니까 우리들 P 플러스 Q는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 얘를 원소로 갖는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게요. 어떻게? 나 3개가 있어요. 이 3개 중 2개를 뽑는 방법은요. 3가지밖에 없죠. 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으세요. 왜? 나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을 반드시 원소로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뽑는 거야. 아, 나는 0과 5를 뽑을 수도 있어. 나는 0과 K를 뽑을 수도 있어. 나는 5와 K를 뽑을 수도 있어. 이게 바로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방법이야. 이해해요? 우리는 다 서로 다른 거 맞지? 그런데 얘도 얘네들의 합도 뭐가 돼야 된다는 거지? 원소가 돼야 된대. 괜찮습니까? 그럼 난 생각해봐. 0 더하기 5는 뭐예요? 5예요. 5가 원소로 갖는다. 난 K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이해해? 너 일단 너무 허무해. 꺼져. 맞아? 0 더하기 K. 0 더하기 K는 K거든요. K가 원소다. 뭐야 이게. 맞아? 꺼져. 이해해? 자, 여기서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냐라는 거지. 야, 자 그럼 봐봐. 5 플러스 K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당연히 뭐일 수도 있는 거고 세 가지 경우밖에 없지. 얘도. 왜? 5 플러스 K라고 불리는 내가 0일 수도 있는 거고 5 플러스 K라고 불리는 내가 원소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5일 수도 있는 거고. 맞아? 5 플러스 K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요. K일 수도 있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니 얘들아? 그런데 봐봐. 이때는 5 플러스 K가 5다. 그럼 K의 값이 0이다. 0, 5, 0. 안 돼. 서로 다른 대상이어야 되는 거거든. 이해?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말이 안 돼. 꺼져. 5 플러스 K가 K라고요? 이런 수가 있어요? 없죠. 맞아? 꺼져. 이런 거지. 맞아? 그럼 얼마나 문제가 쉬워. 5 플러스 K가 0이어야 되는구나. 맞아? 반드시 원소도 갖는다고 했으니까 두 수의 합이 원소가 된다. 그럼 5 플러스 K는 0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K일 수도 있는데 맞아? 우리 둘은 모순이 뜨지 않냐라는 거지. 그래서 K의 값은 마이너스 5. 네, 요 녀석이 답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보자. 확인. 시작. S라는 집합은요. 0과 S라는 집합 0과 5와 마이너스 5를 원소로 가졌다면 서로 다른 두 수의 합 0 더하기 5. 나 5 원소 맞아. 맞아? 0 더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원소 맞아. 5 더하기 마이너스 5. 0 원소 맞아. 딱 맞아떨어지겠네. 괜찮습니까? 그래서 답 자체는 K는 5. 마이너스 5. 네, 요게 답. 자, 볼게요.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나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어요.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나야 바를 기준으로 해갖고 요 녀석 바 앞에 있는 얘의 기능이 원소 선언 기능이야. 말이 어려워요. 선생님 원소 선언 기능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묻으신다면 A라는 집합은요. X를 원소로 갖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A라는 집합은 누구를 원소로? X를 원소로 갖겠다는 거야. 그러면 갖는 원소에 대한 바 뒤에 뭐가 오셔야 되냐라고 했을 때 설명이 오셔야 해. 설명이라는 건 결국은 조건이라는 거겠지. 이 조건이 와주시는 거야. 자, 따라가면 돼. 자, X의 정체는 3n제곱 마이너스 1인데요. 그때 X를 원소로 가질 건데 그 X가 다른 미지수 n으로 표현됐다는 거야. 그럼 그 n은 또 누구냐? n은 4보다 작은 자연수라는 거지.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n이 1일 때 그때 x의 값은 뭐가 될까요? 이런 거지. n 대신 1을 대입해. 3 빼기 1, 2가 되는구나. 맞아? n 대신 2를 대입하면 그때 x의 값은 뭐가 될까요? 이런 거지. 2를 대입해. 그럼 12 빼기 1이니까 11이 되는구나. n 대신 3을 대입해요. 그때 x의 값은 뭐가 될까요? 이런 거죠. 3을 대입하면 27 빼기 1, 26. n 대신 4를 대입하면 안 돼. 왜? 문제에서 n은 4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거든. 1, 2, 3만 대입하는 거야. 이런 x들을 내가 원소로 갖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나게 쉽게 우리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게 되면 A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괜찮습니까? 이 집합은 누구와 누구를? 2와 11과 26. 2와 11과 26을 원소로 갖겠다. 이런 거였어요. 여기까지 내 말 괜찮습니까? 자, 이제 B라는 집합을 보자고요. B야! 넌 누구야? 이런 거지. B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Y를 원소로 갖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Y의 정체, 그 Y의 조건이 누구냐? 바디에 오셔야 된다는 거지. Y는
x를 4로 나눈 나머지다. y를 x로 표현했는데 그럼 x는 또 누구냐는 거지. 아니 y라고 불리는 건 x를 4로 나눈 나머지. 4로 나눈 나머지라고 불리는 것은 0 또는 1 또는 2 또는 뭐 3 이런 거 같아. 맞아? 그런데 그 x에 대한 정체는 뭐라고? 나야. x라고 불리는 건 이 집합의 뭐가 된다는 거지? 원소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나 생각해 보자는 거야. x를 4로 나눈 나머지니까 그 x의 정체는 얘의 원소가 되고 그럼 2를 4로 나눈 나머지 그것이 y가 되는 건데 나 11을 뭐로 나눈 나머지? 4로 나눈 나머지 그리고 나 26을 뭐로 나눈 나머지? 4로 나눈 나머지 그 녀석들을 조사해 보자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2를 4로 나눈 나머지는 2가 되고 11을 4로 나눈 나머지는 3이 되고 26을 4로 나눈 나머지는 2가 되는데 괜찮아? 우리 절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선생님 B라는 집합을 이젠 뭐로? 원소 나열법으로 갖다 쓰게 되면 2, 3, 2 이러는 순간 괜찮습니까? 유가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유 안드로메다 가는 거예요. 유예요. 왜? 우리들은 다 집합의 중요 성질 뭐라고? 서로 다른 대상이어야 된다고. 서로 다른 대상이라는 말이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괜찮습니까? 이런 표기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B라는 집합을 이쁘게 표현하게 되면 2가 중복이니까 맞아? 한 번만 써주겠다 이거예요. 괜찮습니까? 어떻게? 2양, 3양 이런 식으로요. 괜찮습니까? 우리들의 곱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B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의 곱은 2 곱하기 3, 6이 됩니다. 네, 좋아요. 자, 이 문제 스타일이요. 새로운 약속, 새로운 정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읽으면 GAB라고 하자. 부분집합 AKN, 뭐야? 이래버린다. 이런 새로운 약속인데 괜히 어려워 보이는 거야. 두근두근. 그걸 우린 극복해야 해. 새로운 약속에 대한 이해거든요. 자, 따라가 보자는 거지. 자, 일단 전체 집합이라고 불리는 것은 누구를? x를 원소로 갖는다. x를 원소로 가질 거야. 원소 선언을 했고 그럼 x에 대한 설명이 와야 되는데 x는 100 이하의 자연수래. 그러니까 이 전체 집합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쭈루룩 여기 100 이거였다는 거야. 쉽지? 그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AKN이라고 불리는 거. 뭔진 모르겠으나 AKN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들은 괜찮습니까? 얘는 얘의 부분집합이다 보니까 이 녀석의 부분집합이다 보니까 막 101, 102, 200 이런 놈을 원소로 가질 수 없지. 원소로 가져봐야 1부터 100까지로 구성된 녀석일 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해석하는 거야. AKN이라는 건 도대체 누구냐? 나도 X를 원소로 갖는데 자, 쫄지 말고 K가 여기 이 녀석의 자리야. 그래 놓고 나요 빨간색으로 할까 보라색 요 N이라고 불리는 게 요 녀석의 자리야. 괜찮습니까? 일단 뭔지 모르겠어. 따라가 보자는 거지. 자, 기억.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가 보통 기억입니다. 자, 그러면 A, 4, 20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집합. 괜찮습니까? 이 녀석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지. 자, 그러면 따라가. X를 원소로 갖겠다 이거야. 그치? 그러면 어디 자리에? G 자리에. 내가 지금 보라색이고 내가 지금 무슨 색이야? 주황색인 거야. 자, 그대로 대입합시다. 나요,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단계니까 보라색 자리에 20을 집어넣으시고요. X 그대로 놔주시고요. 그리고 이 주황색 자리에 4를 집어넣어 주세요.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치? 내가 바로 누구의 자리? 보라색의 자리. 내가 누구의 자리? 주황색의 자리였던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젠 얘를 해석하는 거야. 한글로. 위에 뭐라고 했어? G라고 불리는 이 녀석의 정체가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얘라고 표현하지. 그럼 자, 한글로 가는 거야. 한글 해석. 자, 20과 X에 다시 뭐라고? 20과 X에 괜찮아요? 최대 뭐는? 최대 공약수는 뭐다? 4다 이런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G 20, X가 4라고 하는 것은
얘를 뭐라고 말하자고? 최대 공약수라고 말하자고. 가로 안에 있는 두 개. 그러니까 20과 x의 최대 공약수는 4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때 그렇구나. 얘를 만족하는 x들을 내가 다 뭐로 갖겠다는 거지? 원소로 갖겠다는 건데 지금 그러면 8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 집합의 원소가 됩니까? 라는 거죠. 예. 그럼 x 대신 8을 대입해 보자는 거야. x 대신 8을 대입해 보면 이걸 원소로 갖니? 이 집합은 물어봤으니 x 대신 8을 집어넣어 보세요. 20과 8의 최대 공약수는 4가 맞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맞아요. 괜찮습니까? 20과 8의 최대 공약수는 4 맞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지. 얘를 만족하는 x들을 내가 원소로 갖겠다고 선언했으니 8을 여기다 대입하면 20과 8의 최대 공약수는 4 맞네요.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뭐가 된다? 참이 된다라는 거겠죠. 다른 색으로 칠할게. 참이 된다라는 거겠죠. 자, 다시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지. 자, 이렇게 와줘. A36이라고 불리는 이 집합은 그대로 써줘. 그대로 쫄지 말고 써줘. A36이라는 집합은 누구를 원소로 갖는다는 거지? X를 원소로 갖는다는 거야. 그때 X에 대한 해석 어떻게? 6이 오고 X가 오고 이때 뭐가 온다는 거지? 3이 온다는 거야. 얘를 만족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다시 색깔 드릴게. 보라색이면 내가 보라색. 괜찮아? 내가 주황색이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황색이라는 거지. 자, 한글로 해석해. 이 집합의 정체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한글로 얘를 해석해. 6과 x의 최대 공약수가 3이다 이런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6과 x의 최대 공약수가 3이래. 그런데 6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자는 거지. 6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1승 곱하기 3의 1승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과의 최대 공약수가 3이 되려면 x의 정체는 뭘까요? 여러분? 자, 천천히 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누구를 인수로 가지면 안 될까요? 2를 인수로 가지면 안 돼요. 최대 공약수가 3이기 때문에요. 맞아? 얘는 절대로 2를 인수로 가질 수 없다는 거지. 예. 만약에 그냥 얘가 2였다라고 한다면 그때 최대 공약수는 2가 될 것이고 맞아? 얘가 만약에 뭐였다라고 한다면 12였다라고 한다면 그땐 최대 공약수는 6이 될 텐데 맞아? 말이 안 돼. 최대 공약수가 3이라는 것은 이 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의 전체는 뭐를? 3을 일단 인수로 갖고 3을 뭐로 갖고 인수로 반드시 가져야 되고 최대 공약수가 3이기 위해서는 그런 다음에 2를 인수로 갖지 않는 100 이하의 자연수 100 이하의 자연수 얘를 원소로 갖겠다라는 집합이 바로 이 집합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내 말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6과 x의 최대 공약수가 3이라는 말 자체는 이 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2를 인수로 가지면 안 돼. 근데 3은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 숫자들은 이 녀석의 부분집합이 너기 때문에 1과 100 맞아? 이 숫자들로만 이루어져야 되니까 100 이하의 자연수다라는 거지. 이게 바로 이 집합의 원소의 정체가 된 거야. 그치? 그럼 자, 똑같이 천천하게는 뭔 말이야? 천천히 맞아? 이 새로운 약속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걸 극복하셔야 돼. A 3, 10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다시 표현하는 거야. X 봐. 어떻게? 좀 천천히 가도 상관없어. 12X 3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연습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 주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주세요. 색깔로 이렇게 주시라는 거야. 그치? 그래놓고 이제 한글로 해석하는 거지. 네가 갖는 원소 X는 도대체 누구냐? 한글로 해석. 나야. 12와 X의 최대 공약수가 3이어야 된대. 그런 X의 정체는 뭐냐? 12를요? 소인수 분해한다고 하더라도 4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이니까 2와 3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맞아? 근데 얘랑 최대 공약수가 3이려면 뭐야? 이 녀석의 X도 누구는 인수로 갖고 있지 않고 2는 인수로 갖고 있지 않고 3은 반드시 인수로 가지면서 맞아? 대기하의 자연수. 이 집합의 X 우리들의 정체가 같구나. 예. 같은 녀석을 원소로 갖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두 집합이 상등인이 묻고 있으니 우리는 갖는 x가 똑같았어. 그래서 니은도 뭐 참. 괜찮습니까?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어떤 약속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면 그 약속이 뭔지 괜찮아? 이렇게 나열해보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괜찮아? 네가 설령 이걸 딱 읽으면서 n과 x 최종 참 이러지 않아도 이러지 않아도 이해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좋아지기 위해서 그냥 쭉 나열해보면서 정확하게 그 원리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 문제에서의 약속을요. 자, 이제 마지막 디귿이요. 너라는 녀석의 정체, 이 집합의 정체는 뭘까요? 또 그냥 쭉 나열해보는 거예요. 너는 x의 원소로 갔는데 괜찮습니까? 그 x의 정체가 뭐냐라고 묻으시면 7x가 1이 돼야 된다는 거지. 예. 자, 마지막까지 친절하게 보라색이 보라색, 여기에 주황색이 여기 주황색,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한글로 해석하는 거지. 한글로 어떻게? 넌 도대체 누구를 원소로 갔니? 한글로 나야 7가 x의 최대 공약수가 1이어야 해 이런 거지. 나 7이라고 불리는 나는 소수라고 해 이런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x의 정체, 너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너의 정체는 어머나 최대 공약수가 1이래. 최대 공약수가 1이래. 너는 7가 서로소 관계에 있는 녀석들을 맞아? 그 녀석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구나. 예. 괜찮아요? 3 돼요? 돼요. 5 돼요? 돼요. 6 돼요? 돼요. 맞아? 7과 6의 최대 공약수는 1 되는 거 맞지? 근데 7은 안 돼요. 14는 안 돼요. 21은 안 돼요. 이런 거지. 나머지는 다 돼요. 이런 거예요. 맞아? 그렇구나. 그럼 그 개수 86개를 정말 순수하게 셀 자신이 없으니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그러면 1부터 100까지 7의 배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 7의 배수요. 그치? 100을 7로 나누세요. 그때 몫은 뭐가 돼요? 14. 14는 뭔 말이야? 14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1부터 100까지 14개가 있구나. 7의 배수라고 불리는 건 이해해? 그럼 나는 7의 배수가 아닌 녀석들 이해해? 그 녀석들을 원소로 갖겠다는 거니까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으시다면 전체에서 7의 배수의 개수만큼을 빼주면 될 테니까 이해해요? 전체 난 1부터 100까지 있었어. 그쵸?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만 생각하는 거야. 그때 7의 배수는 14개가 있으니까 걔를 제껴주고 나면 남는 건 뭐요? 86개. 86개가 7과 서로소 관계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런데 네가 86이니 묻고 있으니 맞아. 나 참이야. 괜찮습니까? 이렇게 새롭게 약속된 기호에 관해서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네, 좋아요. 자, 볼게요. 조건들 3개가 주어져 있어요. 가나다. 여기 추론하는 문제예요. 하나하나 조건을 뭐하는? 만족시키는 그런 집합 X에 관해서 내가 하나하나씩 추론하겠다는 거야. 자, 어떤 식으로 추론하는 거냐면 이렇게. 자, 나요. X는 A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야. 그 말은 X의 모든 원소는 누구? A의 원소다 이 말이고 정의 자체가. 그랬을 때 또 새로운 약속이죠.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내가 뭐라고 부르겠다? SX라고 부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새로운 약속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갑니다. 가라는 조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해. 자, 어떻게 해석하는 거라고요?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원소는 X의 원소다라는 거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어떻게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죠? 한글로. 나요. X라는 집합은 X는 3, 5, 7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일단 X라는 집합은 누구와 누구를 3과 5와 7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라는 거고 그와 동시에 콤마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동시에 이고 나 이 조건도 만족해야 돼 이런 거잖아. 괜찮습니까? 이 조건도 만족해야 해.
자, 이때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나요. 357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라는 건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죠. 근데 반드시 가져야 되는 대상 중에 5가 여기 있다 이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5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데 이 녀석들이 부분집합이 아니래. 누구의 부분집합이 아니라고? X의 부분집합이 아니래.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다, 아니다. 이게 포인트거든. 이게 포인트야. 부분집합이 아니라는 건 2와 4 중에서 X의 원소가 아닌 녀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2와 4 중에서는 X의 원소가 아닌 녀석이 있다라는 거지. 자, 어떻게 해석하는 거라고? 2와 4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X의 원소가 아닌 놈이 있다라는 거야. 자, 이것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 돼. 자, 무슨 소리 하는지 볼게요. 자, 선생님 이렇게 갑시다. 나요. 첫 번째 케이스요. 나 어떤 X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괜찮아? 자, 케이스 분류의 기준. 난 친절하니까 그 선생님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으시다면 케이스는 세 가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 2가 X라는 집합의 원소가 이고 단 4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X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니야. 4도 원소라고 한다면 망해. 괜찮습니까? 이거 4도 갖고 있고 2도 갖고 있으면 얘도 부분집합이 되는 게 맞으니까 이해해? 이 중 누군가는 원소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원소가 아니라는 것 2가 원소가 아닐 수도 있고 4가 원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뭐 원소가 아닌 놈이 있다라고 표현한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2가 X의 원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4는 X의 원소가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 중 적어도 하나만 원소가 아니면 돼. 그런데 나 이럴 수도 있지 않나? 2도 X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니고 4라는 놈도 X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케이스는 몇 가지가 생긴다? 몇 가지? 세 가지가 생긴다는 거지. 자, 얘를 다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2 또는 4는 X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니까 또는이라는 접속사를 이렇게 세 가지로 케이스 분류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야. 예. 한 녀석이 원소가 아닐 수도 있지만 두 녀석 다 원소가 아닐 수도 있을 테니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1번 케이스요. 1번 케이스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싹 가시면 어떻게? 반드시 가져야 될 대상 3과 5와 7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대상. 괜찮습니까? 그래놓고 여기 주목해 주세요. 나 보라색. 자, 1번 경우는 2를 반드시 원소로 갖고요. 그런 다음에 4는 갖지 않는 거예요. 그치?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두 개를 더 가져야 해. 두 개를 더 가져야 되는데 그때 후보요. 후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으신다면 얘도 구성돼야 해. 그렇잖아? X의 모든 원소는 A의 원소다 보니까 얘도 구성해야 해. 그러면 자, 봐봐. 4는 절대로 가지면 안 되고 2를 반드시 갖는 경우야. 그럼 이제 남은 원소들을 생각해봐. 그 후보들은 1이 있고 2, 3 같았었고 4는 반드시 가지면 안 돼. 꺼져. 5 있고 6 있고요. 그런 다음에 8, 9. 이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 거 맞지? 4는 제끼는 거야. 4는 원소도 갖지 않는 경우니까요. 이해해? 그럼 5개를 냅두고 나면 이 후보들은 1, 6, 8, 9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서 갑시다. 나요. 모든 원소의 합이 짝수래. SX의 정의가 뭐라고? X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 근데 그게 뭐여야 된다고? 짝수이고. 그런 X라는 집합은 몇 개? 6개의 원소를 갖는 거 맞죠? 자, 이때 선생님이랑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들 넷의 합은 어떻게 되는 거죠? 17이 돼요. 괜찮습니까? 17이라고 불리는 건 무슨 수? 홀수예요. 그치? 그럼 두수의 합, 우리들 두수의 합도 뭐가 돼야 됩니까? 홀수에다가 홀수를 더해야지 짝수가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홀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최소값이야. 최소값.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해? 그럼 최소가 되는 후보. 누구와 누가 들어오면 될까요? 1, 6이 들어오면 우리 두수의 합은 홀수가 돼. 7. 맞아? 그러니까 만족하네. 이런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그때 SX. 그때 모든 원소의 합은 어떻게 되냐는 거지. 17에다 7을 더하면 24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 경우 가자는 거죠. 두 번째. 나요. 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선생님 반드시 누구를 원소로 가져야 된다고?
3과 5와 7을 원소로 갖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갖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세요. 지금 두 번째 케이스는요. 2를 원소로 갖지 않고 4를 반드시 원소로 채택하는 경우예요. 괜찮습니까? 나는 그러면서 원소의 개수는 6개라서 2개를 뚫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때 이 2개를 구성할 수 있는 후보요. 후보를 써주세요. 나 마찬가지로 1이 되고요. 6이 되고요. 8이 되고요. 9가 되지 않냐라는 거야. 2는 절대로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그때 보자는 거지. 나요. 이 네 수의 합은요. 계산해 주세요. 계산해 주면 19. 여전히 뭐가 돼요? 홀수가 돼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 우리 두 수의 합도 홀수가 돼야 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최소값. 그러니까 여기 누구? 16이 오면 되지 않냐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저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때 모든 원소의 합은요. 이 경우라고 한다면 난 어차피 최소만 구하는 거니까 다른 걸 신경 쓰지 마. 나머지 두 수가 제일 작은 수로 오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더하시면 나는 이때 뭐가 돼? 26이 되겠네. 이런 거지. 자, 이제 세 번째 케이스 갑니다. 세 번째. 나요. 3과 5와 7은 반드시 원소로 가지면서요. 이젠 2와 4를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싹싹싹 이렇게 뚫고 나면 여기 3개에 올 수 있는 후보요. 후보는 2와 4는 절대로 오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괜찮습니까? 2와 4는 반드시 원소로 갖지 않아야 해. 그럼 그 후보들은 1이 있고요. 2는 안 돼요. 4도 안 돼요. 6 있고요. 그런 다음에 뭐 있어요? 8 있고요. 9 있어요. 그치? 1, 6, 8, 9. 그 중에서 우리들의 합, 세 수의 합은 뭐가 됐어요? 15. 즉 홀수가 됐어요. 괜찮습니까? 그럼 나머지 세 수의 합도 뭐가 돼야 돼? 홀수가 돼야 돼요. 그럼 작은 거 3개를 일단 쳐 넣어봐요. 1, 6, 8을 일단 쳐 넣어와요. 괜찮습니까? 1 더하기 6 더하기 8은 뭐가 되는 거죠? 15 홀수가 되네요. 그래서 만족은 해요. 1, 6, 8 이렇게 들어와도 만족한다는 거지. 합은 짝수가 될 테니까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때 SX요. 너를 구해주시면 15고요. 나 15예요. 그래서 15 더하기 15는 30이라는 거지. 예. 케이스는 3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그 최소의 경우는 바로 이 1번 케이스였고, 그치? 그때 최소값은 뭐가 나온다? 24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답은 24. 네, 좋습니다.